12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죠. 그래도 주말 사이에는 95,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힘이 좀 느껴졌었는데 지금 93,0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90,000달러 밑으로도 깨질 수가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상황,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90,000달러 밑으로 한번 다녀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둬야 하는 다소 애매머시기한 그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굳이 가능성으로 따진다라면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일단 94,000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90,000달러 밑으로도 다녀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이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멘탈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알트들도 다 쫄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에 간당간당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정말 연말연시 상황에서 한번 의미 있는 조정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요 정도로 살짝 겁주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은 사실 일주일 내내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여기에서 하나 더 더해서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수선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분위기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강세장 와중에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은 흔하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90,000달러 밑으로 깨져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거든요. 이상하진 않은데 우리는 싫죠, 그게. 그래서 그건 개미의 마음이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멍 때리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금 수준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 전 73이었는데 65까지 후퇴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58% 수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마티 파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0,000달러 부근에서 청산이 대거 이뤄질 경우에 패닉셀로 인해서 80,000달러 초반까지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지지선은 88,800달러 부근. 하지만 좋은 소식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12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20,000달러 돌파 테스트가 나오긴 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80,000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또 그걸 기회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상황은 바라보고 싶진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수준에서 반등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다.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만,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 통합 과정에서 심하게 과매도가 나와서 나는 지금 매수 자리 찾고 있다. 대부분 약세 감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은 더 나은 매수 기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89,000달러 부근, 그리고 이어서 84,000달러 부근까지도 후퇴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 빠지면 난 매수 들어갈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돌파한다라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경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조정 단계에 있을 뿐이다. 더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최대 고통 수준 87,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은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관점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달러 중반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장이든 항상 강세장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악셀 애들러 비트코인리스트에서 이 내용을 기사로 썼더라고요. 거래소 순유입, 비축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시장의 매집 단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관 목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잠재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중장기 홀더들이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한다라는 거, 매도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격 상승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와중에 이런 상황들도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막연히 쫄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가 젤레, 비트코인 커벤핸들 패턴의 목표는 14만 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석 달 안에 달성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나는 2025년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분기에 중간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분기점이 트럼프 취임식 전후 어느 시점, 그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걸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서 중간 고점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한번 오고, 그렇게 어리버리 치다가 하반기에 이번 사이클 고점 찍고, 요게 큰 틀의 관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이 1분기 석 달 동안 뭔가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딱 사이클 중간 고점 만들고 딱 또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여기서 의미 있다라는 것은 20% 이상의 조정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거,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것들 챙겨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 이런 얘기도 했죠. 연말 연휴 기간 동안 94,000달러에서 10만 200달러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 박스권 잘 해소하고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 며칠 그냥 휴식을 취해라. 곧 상황이 미쳐 돌아갈 것이다. 성수기는 빠르게 다가온다. 지금 94,000달러가 좀 깨졌다라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9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주고 반등세가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록웨어 솔루션이라는 데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먼저 15만 달러, 최악의 경우에도 약세를 보여도 15만 달러 간다. 15만 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 이제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철회할 경우,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 압력을 철회할 경우,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지금 트럼프가 공약 이행을 안 하고 연준이 양적 완화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을 때, 이 정도 상황이 펼쳐져야지 약세 시나리오가 등장을 할 거고, 그거는 15만 달러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을 철회하는 게 아니고 장기 홀더들이 매도 압력을 가할 때죠. 그러니까 매도해버릴 때 이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지면은 약세 15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 시나리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유지하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채택을 지속한다라면 기본빵으로 22만 5천 달러 가능하다. 이거 상당한 거죠. 기본빵 22만 달러는 상당한 거고, 보통은 이제 기관들이 제시하는 이번 사이클 강세 시나리오 가격으로 20만 달러 돌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22만 5천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4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연준이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를 더 늘리고 구글, 테슬라, 애플 이런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거나 더 확대해서 보유하거나,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게 되면 4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40만 달러는 너무 숫자가 커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를 뭐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타겟 지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세 시나리오, 기본빵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한번 짚었었는데 내년에 암호화폐 10대 예측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강세장은 1분기에 중간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4분기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것이다. 이거 되게 함축하는 바가 있죠. 앞서서 짚어본 것처럼 1분기에 중간 정점이 나온다라는 거는 트럼프 취임식 전후 어느 시점에 고점 한번 찍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 들어갔다가 4분기에 올타임 하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 기관들이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머스트. 두 번째, 미국이 전략 준비 자금으로 암호화폐 채택 증가, 이 두 가지가 또 맞물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 세 번째, 토크나 증권의 가치는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RWA 엄청 중요하죠. 스테이블 코인 1일 결제량은 3천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 온체인 활동은 100만 에이전트를 달성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레이어 2 락업 예치금은 10만 BTC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블록 10억 달러 규모 수수료 수익이 나오게 될 거고 디파이 TVL은 2천억 달러 그리고 덱스 거래량은 4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NFT도 회복세를 보일 거고 거래량은 3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DF 토큰 레이어 1 토큰과의 성능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 혁신이 가속화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최대 18만 달러, 이더리움은 6천 달러, 솔라나 500달러, 수익 10달러 돌파가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 백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현실화 가능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FT 거래량이 3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얼마나 또 NFT 시장이 또 뜨끈뜨끈하게 돌아가면서 얼마나 또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올 것이며 참 정신 번쩍 차리고 잘 대응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렌치 힐, 미국 하원 차기 금융서비스위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일 안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는 미국 금융규제 프레임워크의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딱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정책적인 입법 백업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암호화폐를 위한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핵심 의제는 시장 감독 단순화, 은행 제한 완화, 기업의 IPO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바라봤던 그런 암호화폐 스탠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하원 차기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매직 에덴의 법률 고문 쪼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책임자로 지명된 데이비드 sak스가 크립토 차르라고 불리고 있죠.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현재 공화당 하원 의석수는 219석,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에 치러지게 되는 중간 선거에서 과반수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sak스가 암호화폐 관련 중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24개월이다. 사실 24개월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딱 보고 개인적으로는 24개월 동안 엄청나게 전폭적인 정책들이 막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년차 때 2025년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정책적인 백업이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펼쳐지게 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입법 백업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공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상황들이 시장에는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다. 왜냐? 마켓 메이커들 시장 가지고 또 장난질을 쳐야 되는데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 시장 조작자죠. 이 조작하는 것들이 또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볼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런 또 정책적인 또 입법적인 백업을 통해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등장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마켓 메이커들이 가만히 놓을 것이냐. 개미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미들 또 물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 우리가 흔히 위험자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실상의 시세 조작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당하지 않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은 기대감을 품기에 충분하다. 거기에다가 사이클적으로도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